자, 선생님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몰입학습법, 다시 하면 사고력을 높이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쌤이 다시 한번 알려줄게. 알겠지? 자,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공부한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가진 아이들도 있고 못 가진 아이들도 있어. 그쵸?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탁월하게 성적이 향상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일단은 이 몰입학습법이라고 해서 가르쳐 준 것을 마음을 크게 열고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저거와 별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의 어떤 그 취지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분명히 선생님은 이걸로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조금 힘들지만 마음은 열고 이런 방법을 배워야 돼. 자기가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선생님, 쟤는 수학하는 머리가 좋아요. 쟤는 수학하는 머리가 없어. 나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상 선생님도 가르쳐 보면서 선생님도 놀란 건데, 선생님도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학생을 이렇게 보면 이 학생은 요 정도까지, 이 학생은 요 정도까지라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그리고 대부분 그게 잘 맞아. 근데 가끔은 선생님을 되게 놀라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성적이 향상을 보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보면서 선생님이 느낀 게 뭐냐면, 머리가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무시를 못해. 그러나 후천적으로도 나이가 들어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노력만 하면 돼. 방법을 바꿔야 돼. 그 대신 쌤이 한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라는 걸 가르쳐 줄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정사각형의 넓이 또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처음에 이렇게 배웠다고 합시다.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하면 직사각형만 가르쳐주고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벌써부터 초등학교나 중학생 아이들은 너무나게 큰 도전이야. 이 길이를 만약에 4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6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보고 이거 2분의 1 곱하기 4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외워서 배운 거야. 그리고 모든 학원이나 모든 학교도요, 대부분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처음부터. 사실상은 스스로 고민을 하게 해야 돼. 단 이 직사각형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금방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원래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반이네? 이거 반이네. 맞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다. 그래서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낸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이런 삼각형은 어떻게 하지? 이런 삼각형은 밑변이 여기도 4라 그러고 얘가 높이가 6이라고 할 때
야,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도 아닌데 이거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공식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공식을 안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2분의 1 밑변 4 높이 6이라는 걸 알잖아. 이미 여러분들은 이걸 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야, 사실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것도 직사각형에서 힌트를 얻으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고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구나.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반이네? 라는 걸 안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로 해서 배우면 여러분들의 사고의 향상은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냥 기계야, 기계. 그냥 거기다 공식에다가 숫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삐딱해. 이렇게 삐딱한 삼각형이야. 그럼 여기가 4고 여기 높이가 6이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한 번도 깊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 다시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삐딱한 둔각 삼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다 라고 높이만 잘 생각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한번 멈춰두고 선생님 강의를 살짝 멈춰두고 이것도 왜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자, 지금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이걸 멈춰놓고 여러분들의 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실험해봐. 이게 왜 이런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을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멈춰놓고 이게 답이 나와야 돼. 이거 지금 뭐야? 중학생 1학년, 2학년 아니면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문제야. 내는 문제라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등학교잖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 보란 말이야. 이거 지금 본인이 이거 생각해서 이런 삼각형과 왜 넓이가 같은지 대답해 보라 그러면 아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주어진 공식을 그대로 외우고 응용이라는 것은 비슷한 문제를 푸는 게 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끄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얘 반반이지 넓이가. 그럼 일단은 요 평행사변형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하고 같다라는 걸 알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이게 이 직사각형 여기가 만약에 4고 여기가 6이라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랑 얘랑 같은지를 알아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각형에서 배우는 거야. 이건 평행사변형인데 얘랑 넓이가 어떻게 똑같을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쭉 하는 학생들은 이것도 도형을 뭐 반반한 것 같은데 이것도 반반했는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더 하는 거야. 이 생각하는 게 한 10분, 20분 걸려. 그 시간 동안 고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점점 차이가 막 늘어지는 거야. 늘어난다고. 잘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란 말이야. 이렇게 잘라. 그러면은 수직으로 잘랐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이거.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 전체의 이 직사각형인데 밑변이 4고 높이가 6인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서술형 공책에다가 정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날 공부한 것들을 선생님이 싹 다 정리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럴 때 이거를 그림만 딱 이렇게 그려놓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서술형 공책에다가 그날 공부한 걸 정리하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삼각형이, 이 둔각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과 같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글로 적어 보란 말이야.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붙였지만 요 노란색 요거 하나 붙이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오랜 사고가 있어야지 붙여지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더 붙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이야. 그럼 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기 잘라서 붙였다라는 것을 딱딱딱 오른쪽에다가 이쁘게 아주 정갈하게 그려놔야 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서술을 쓰는 거야. 여기 있는 부분이 이 부분과 넓이가 같아서 결국엔 직사각형 넓이와 같다. 결론적으로 이런 둔각 삼각형도 저런 삼각형, 이런 직각 삼각형이든 이런 삼각형이든 모든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하고 마무리를 짓는 아주 공부하는 습관이란 말이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려고 이렇게 중학생 예를 든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 내가 가르쳐 줬으면 아직도 수학이 약한 학생은 이런 걸 얘기 못 한단 말이야. 이렇게. 야, 그러면 쌤이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다꼴인데 여기가 2고요. 여기가 6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라고 합시다. 높이가.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2분의 1에 밑변 6, 윗변 2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이미 외웠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얻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 이미 공식을 알고 이걸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나 처음 보는 학생한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겠지. 지금 여러분들 수학이 진짜로 자신이 없다는 학생은 멈춰놓고 한번 이것도 생각해봐. 왜 이런 넓이가 되는지. 왜 그런 넓이가 되는지. 니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사다리꼴 넓이가 밑변하고 윗변 더해서 곱해서 높이하고 2분의 1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 잘 보시면 얘는 이렇게 하는 거겠죠. 멈춰놓고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잘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희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도 삼각형이고 여기도 삼각형이네. 맞아? 근데 여기 길이가 2네. 이 길이 좀 이상하네. 4로 하자. 그럼 여기 길이가 4다. 그러면 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두 개. 요거 두 개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이쪽에 있는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요런 거 하나를 붙여버린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4니까 요거랑 요거 합치면 얼마가 되죠? 여기는 길이가 2가 될 거야. 여기는 8이고, 그럼 이 삼각형하고 중간에 있는 직사각형 요렇게 해서 직사각형 4 곱하기 8 해서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엄청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에 만약에 이런 시도를 하라 그러면 못 한다니까. 전혀 힘들어서 못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되게 쉽게 느껴지지만 내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풀고 나면서 근데 이게 왜 이런 공식으로 풀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왜 그렇게 될까? 응? 왜 그렇게 될까?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볼까요? 잘라보면 여기 길이가 아까 6이라 그랬죠? 여기 길이는 4라 그랬죠? 그리고 높이가 얼마라 그랬죠? 높이가 8이라 그랬지. 그러면 요 밑에 삼각형 있잖아요. 밑에 삼각형이 2분의 1, 그 다음에 밑변 높이 8. 지금 뭐 한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한 거야.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에 밑변 4 곱하기 6, 높이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2분의 1하고 8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6하고 4 더한 게 6하고 4네. 쌤 이거 잘못했네. 2가 아니지? 아까 높이가 2였었다 했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2분의 1하고 4분의 3하고 더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분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2는 4분의 2하고 얘는 4분의 3이라서 4분의 5라고 공부를 했잖아. 이미 했잖아. 그쵸? 그러나 통분이란 얘기도 전혀 없어. 그냥 2분의 1 분수의 개념이 뭔지만 가르쳐주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한번 구해보라고 얘기하면 분수라는 것이 피자 중에 반쪽이고 이거는 4분의 3쪽인데 이거를 더해서 이게 지금 피자가 몇 조각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지금 반쪽이지만 4조각으로 나누면 4조각으로 나눠야 생각하기 좋겠네. 얘도 4조각으로 나눠서 3조각인데 4조각으로 나누면 그럼 2조각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해서 만약에 이 결과를 알아냈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특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줬어요. 루트에 여기 n이 있고 3 곱하기 루트 n이 있고 여기 만약에 4다라고 하면 이걸 두 개 곱하면 여기에 n이 똑같을 때는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4가 1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이 공식이지, 그쵸?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가르쳐줬다고. 그러면 이것만 딱 가지고 선생님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줬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np가 있고 3에 mp가 있으면 이거를 밖에 거하고 여기 안에 거하고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줬어. 이걸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계산하라고 했어. 3에 2 안 쓰면 루트 2야.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4에 4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이 계산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란 말이야. 한두 명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이 계산 못 하겠대. 다시 얘기하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라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야, 그냥. 분명히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계산을 못 해. 왜? 생각을 안 하거든. 예전에 선생님이 너무 급할 때, 여러분들 진도를 막 빼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막 풀어줘. 그럼 여러분들이 그 풀이를 보고 그 풀이 방법을 그대로 익혀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럼 그런 과정에는 단지 그냥 지식을 습득할 뿐이지 내가 뇌를 쓰지 않아. 다시 한번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 사고를 하지 않고 계속 수학을 하고 있는데 내 수학 실력이 상승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다른 애들과 같은 위치를 유지하는 거야. 나의 사고력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학생도 똑같은 사고력의 상태를 유지하지? 똑같이 지식을 받으면 그 성적의 결과도 비슷하겠지. 내가 월등하게 높아질 수는 없죠. 이것을 바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이 요즘에 이렇게 하잖아. 개념만 딱 얘기한단 말이야. 개념만 정확하게 듣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원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제를 막 풀어주죠. 그럼 여러분들은 개념을 머릿속에서 다 버려버려.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싹싹 배우는 거예요. 문제집 위에 딱 심플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계산 과정이나 풀이 방법이 딱 나와 있지. 거기다 숫자만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있잖아. 그건 수학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든 생각하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야, 개념에서 요 두 개나 몇 개 알면 뒤에 다 풀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고민을 해서 풀어도 되니까 시간을 투자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 거야. 응? 온라인 수업 중에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카톡으로 막 보내. 이건 도저히 못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면 풀겠는데 이거 다른데 어떻게 풀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거하고 이걸 집중적으로 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풀고 80% 학생은 그래도 안 돼. 너무 어려워요. 이 단원이 너무 어려워 이래. 쌤이 예전에 가르칠 때는 현실에 좀 협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타협을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한 거야? 일단 이런 쉬운 단원은 빨리 넘기자 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 그러면 이 단원이 너무 쉬운 단원인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걸 정확한 개념 가르쳐주고 문제를 안 풀어줬더니 첫 단원부터 너무 어려운 단원이래, 니들한테. 이게 방법의 차이야. 이걸 짚고 넘어가는 학생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서 넘어가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성적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지.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만 나중에 점점 이런 것들이 쌓여왔을 때는 1년이 지난 후에 실력을 보면 완벽하게 달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실제로. 학기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내신 때문에 정신이 없어. 사실 급해, 그쵸? 급할 때 막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 방학 때 해야 돼. 특히 겨울 방학 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깊이 생각하고 도전해 보는 거야. 선생님 니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도를 빼고 두 번, 세 번 다른 학원처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해서 그냥 계속 뭐 하는 거죠. 그냥 외운 걸 반복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도는 이미 다 나갈 수 있어. 3학년 때까지 다 나갈 수 있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사고의 향상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는 이런 간단한 문제라도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자꾸 풀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겨. 내가 개념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네? 그럼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다 보면 점점점 도전하는 그 난이도가 높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내가 푸는 게 점점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훨씬 커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친절하죠. 그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잘 알아들어야 돼. 이 예를 보면 내가 분명히 이거 두 개 같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통분하듯이. 그러면 얘 지금 다른데 나한테 계산하라 그랬잖아. 그럼 같게 만들어야죠. 같게 만들려고 봤더니 여기 2가 있고 여기 4인데 이거 4를 2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이것도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맞아. 요 4는 2의 제곱이야. 그리고 요 4는 2 곱하기 2야. 오, 맞아.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줬어. 그러면 똑같아졌어. 똑같아지면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곱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걸 혼자 깨닫는 순간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걸 넘지 못하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켜보니까 이걸 넘지 못한 학생 80% 이상이야. 이거 지금 당장 이런 건데. 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쌤이 또 약간의 예제를 그거와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예제를 풀어주면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취지를 잘 알아야 돼.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본인이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만약에 문제를 풀어나가면 속도는 느려지겠죠.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느려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몇 명은 느꼈겠지만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문제 풀어는 봐. 문제 풀 때는 더 확 풀리지. 왜 그럴까? 문제집이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 선생님 그 문제집을 다 풀어주지 않잖아. 근데 예전처럼 이런 예제를 막 풀어주면 이제 응용력이 없어. 선생님 이 유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러고 있어. 조금만 달라졌는데.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런 걸 자꾸 시키니까 어떤 학생들은 문제지를 쫙 풀어오는 거야. 약간 다른 유형들도 푸는 거야. 왜? 머리를 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 몰입학습법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아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지금 간단한 문제는 사실 깊이 생각하는 게 10분, 20분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3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를 꼭 몇 문제를 풀어야 좋은 대학을 가는데 그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아무리 푼다고 해서 연습해서 푼다고 해서 그 문제 잘 풀리지 않아요. 선생님도 보면 너무 생소한 문제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나는 기존에 항상 새로운 문제를 풀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계속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문제를 보면 와 이게 진짜 또 이상한 문제가 나왔네. 그렇지만 나는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리고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공부하는 데도 다 마찬가지야. 2차 몰입학습법이란 건 깊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도 지문을 미리 어느 정도 읽고 한두 문장만 읽고 뒤에 문장을 예측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내용 전개를 어떻게 될 것인지 물리에서도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 모두가 사실은 생각을 기반으로 둔 건데 이 몰입학습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깊이 오래 생각하다 보면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도 많은 고민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고민거리도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순간이 생긴다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들은 그거를 수학 공부를 하면서 키울 수 있단 말이야.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사고를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진도는 다 체크하고 있잖아. 그쵸? 너무 지루하게 한 문제 가지고 뭐 1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최소한 한 문제에다가 도전을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딱 보고 그냥 이거 아니다. 이건 선생님한테 질문. 이러고 있는 거죠. 고민해봤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고민해봤냐? 라고 하면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몰라요. 이건 고민이 아니야. 고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의 개념이 뭔지를 다시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이 개념하고 이게 분명히 선생님이 여기 이걸 알면 이걸 풀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뭘 모르는 거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라고. 쌤, 제가 여기까지는 내가 고민을 해서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실마리가 안 풀려요. 10분 정도 고민했는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네가 못한 것 같아. 조금만 더 해봐. 해서 해결을 하잖아. 그 부분을 여러분들 오답 공책에다가 옮겨 적는 거야. 내가 이 부분까지는 알았는데 이 부분을 몰랐으니까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파란색으로 딱 정리를 해둔단 말이지. 시간이 많으면 많은 시간이야. 사실은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 대부분의 학생들, 다른 학원에서는 이 방학을 진도를 어디까지 빼느냐가 목표야. 매년 학생들이 그걸 물어봐. 진도를 어디까지 뺄 수 있느냐. 전혀 의미가 없다고. 3학년 되잖아요. 이미 다 진도 나가 있어. 그럼 어떤 학생, 선생님 2번 봤는데요. 5번 보고 온 학생들도요. 한 번 제대로 본 학생하고 선생님이 사고력을 비교해 봤을 때 한 번 제대로 본 학생의 사고력이 높잖아? 그러면 얘가 훨씬 성적이 높아. 알겠어요? 선생님 그래도 2번, 3번 보는 게 낫지 않아요? 더 보면 더 좋죠. 그러나 그 전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 시간을 최대한 늘리세요. 최대한 늘리고 수학 공부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돼. 그러다 보면 수학에 나중에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에 시간의 여유가 생겨. 근데 처음부터 계속 수학이 안 되면 나중에 수학을 포기할까 말까 이러면서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방학 동안에 선생님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그에 맞는 문제를 하나씩 나왔을 때 제발 선생님 문제풀이를 그냥 보고 있지 말라고. 멈춰놓고 혼자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선생님 풀이를 쭉 보는 게 아니라 잠깐 보는 거야. 그랬는데 이 풀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살짝 멈춰놓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야 돼. 알겠어요? 이것을 잘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어제도 누가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원래 학교에서 다닐 때도 잘했어. 공부 자체 양이 너무 많아.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기본식 막 하고 했어. 그런데 이제 고대를 갔어요. 화학과를 갔는데 선생님한테 찾아왔어.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고대만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답을 얻은 게 의대를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여러 가지로. 그럼 재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딱 보면 알아. 재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학생은 재수하는 거예요. 공부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는 거죠. 연락이 왔어요. 의대 붙었다고. 응? 그 학생은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는 꿈이 있어. 그게 명확하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되는 거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목표를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알겠어요? 그런다고 목표가 갑자기 생기진 않겠지. 그래서 항상 자기가 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본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럼 돈 많이 버는 거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선생님처럼 이런 몰입학습법이 필요해. 다시 생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그런 연습을 학생 때부터 열심히 하잖아? 나중에 와서 분명히 성공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생각하는 게 전혀 안 되는 학생들이 꽤 많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마음을 열고 힘들어도 마음을 열어.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맞는지?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자꾸 체크를 해주는 거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성공 사례들도 이제 선생님이 매번 이제 강의를 찍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자기랑 비슷한지 안 한지도 알아보는 거야. 알겠죠? 자, 힘들더라도 개념을 정확하게 듣고 그 개념에 맞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혼자 생각해 봐야 돼. 속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야 돼. 그건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알겠죠? 잘 생각해 보시고 끝까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끝까지 힘들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